두 번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정세 관련해서 정권 퇴진 투쟁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의의와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촛불행동을 비롯해서 많은 진보적인 종교계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정권 퇴진을 걸고 투쟁을 해왔지만, 민주노총이 그동안 정권 퇴진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 1주년을 맞아서 민주노총이 또 열사가 생겨나고 이후에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이 투쟁에 있어 전환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가진 저력이나 사회적, 정치적 저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좀 크다고 보고요. 근데 과거에 정권 퇴진 투쟁은 뭐 되게 정책 선전의 차원을 실제 넘어서지 못했는데, 박근혜 퇴진 투쟁 이후에 이 투쟁은 실제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투쟁의 목표를 가진 그런 투쟁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 일정을 보면 건설노조는 5월 16일, 17일 양일간의 총파업투쟁에 선도적으로 돌입하고, 금속노조가 5월 말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고, 다른 연맹은 모르겠어요. 민주노총은 뭐 7월 총파업투쟁이 예고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정권 퇴진 투쟁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그동안의 어떤 심판 투쟁이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어떤 정한 어떤 방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심판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좀 다분히 좀 의회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퇴진 투쟁은 어떤 여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총선 대응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실제 뭐 정권을 권력에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정치 투쟁인 거죠. 그런데 이 박근혜 당시에 비해서 정권 퇴진 투쟁이 거의 1년여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전면화됐다고 한 거는 그만큼 이 정권의 포괄적 탄압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어떤 탄압뿐만 아니라 대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대북 적대뿐만 아니라 대이란, 그다음에 뭐 대중, 대러, 적대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파탄, 또 경제적, 이것이 또 내적인 경제 위기에 또 외부적인 어떤 그런 대외적 관계의 파탄에 의한 경제적 위기, 또 에너지 위기까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이 투쟁은 뭐 예상컨대 과거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보다 당연히 격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도 뭐 민중총궐기 투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촛불 대중들도 처음에는 자기 비폭력 평화투쟁 얘기하고 깃발 들고 자기 안 좋게 보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촛불 행동의 집회를 참석해 보면 민주노총이 참석 안 하냐 그러면서 우리 노동자 계급이 적극 참여해서 싸워줄 걸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퇴진을 넘어서 아예 공개적으로 타도를 내걸고, 그리고 집행할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고 있기 때문에 좀 완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두 번 다시 정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공세가 사실은 내부적 어떤 정권의 파쇼 성격에 의해서 공세도 있지만, 대외적, 특히 미 제국주의가 가진 어떤 그런 전략적 패권 전략이 어떤 연장선에서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박근혜 이 정권이 퇴진하게 되면 자신들의 한반도나 동북아나 전 세계 패권이 상당히 약화되고, 여러 가지 자신들도 어떤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완강하게 자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권 퇴진 투쟁을 내걸었는데, 실제 이 투쟁이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어떤 권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이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통일전선은 뭐 기본적으로 아군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그다음 적들을 최대한 고립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층들을 최대한 우리 쪽으로 당기거나 또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뭐 그것이 그게 전략전술의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게 이 통일전선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한 정책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는지를 불문하고 지금의 어떤 정책 과제에
열정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우리 쪽으로 다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이 투쟁에 있어서 누가 어떤 요구를 걸고 어떤 주도성을 발휘하면서 끌어나가냐. 그다음에 이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민중의 정치의식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 통일전선을 하려면 대단히 투쟁의 폭을 착 넓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이 뭐 서로 완전 대립적인 건 아니지만 더불어서 최대한 노동자 계급 내부의 어떤 정치적 단결, 결속력 확보, 중심, 동력 확보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노동자 민중이 이 투쟁의 중심에 설 것이지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이 글을 올렸더니만 어떤 분이 민주당 이중대 할 것이냐? 민주당 이중대 세력과 같이 할 것이냐? 이렇게 제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이중대뿐만이 아니고 촛불행동을 이중대라 보더라고. 민주당조차 좀 같이 해야 된다. 허디로 오는데 막을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 자신들이 정권에서 이해가 어떤 의도가 어쨌든 상당히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불호를 떠나서 민주당도 이쪽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대일 관계에서 민주당도 실제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홍전에서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근데 뭐 민주당 여기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계급적 성격은 뭐 아주 부패한 어떤 지배계급 정당인 거죠. 그래서 또 이 투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회주의로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동참을 마지못해 대중들의 투쟁이 올라오면 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투쟁이 예전에 봤듯이 기존의 어떤 그런 양당 부르주아 정치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급격한 아주 이런 투쟁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이 투쟁의 성과를 또 문재인처럼 독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민주당과 불가피하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는 민주당과의 어떤 통일전선, 상층의 통일전선이 있지만 중하층,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하층과의 통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민주당이 적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보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다수는 상당수가 또 국가보안법에 되게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평화를 외치고 있고 남북의 어떤 평화적 발전을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과 하는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정권 퇴진 투쟁 속에서 그들을 민주당부터 분리시켜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우리 쪽 진보 세력들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정권 퇴진 투쟁을 민주노총이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도 사실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해서 입장들이 좀 많이 좀 달랐는데 뭐 죽 서서 개줄 것이냐 뭐 민주당 좋은 일을 시킬 거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순수 어떤 이런 통일전선을 주장하면 계급협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과거 안파쇼 통일전선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실제 있었죠. 근데 저는 이것이 순수 계급적 입장이라 보고 근데 저는 민주당이 어떤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계급적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불신을 갖는 거는 그다지 높은 정치의식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초보적인 정치의식만 가지면 민주당이 어떤 놈들이라는 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 인단투 정도만 해도 민주당 정권하에서. 근데 역으로 오히려 이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어떤 그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이 투쟁의 요구와 내용을 주도하고 이 투쟁이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할 수 있는 투쟁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쪽으로 당겨내고 또 민주당과 같이 하면서도 민주당과 휩쓸리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또 민주당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는 뭐 이런 아주 유연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어떤 정치의식들 이 정책 전망까지 가진 그런 거 아니냐 세련되고 정치 높은 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투쟁이 어떤 미완의 지난 촛불 투쟁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아까 앞에 좀 발제 이거 쟁점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총선 그다음에 정치 방침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진보 정치 세력들의 저는 공간 단결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뭐 이게 총선을 중심으로 이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 기본은 대중투쟁이 우선이잖아요. 대중투쟁의 결과 또
참여한 당면한 정권 퇴진 투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투쟁 과정에서 진보 세력들이 공고하게 단결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서로 검증이 되고 혁신되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개조되고 또 재편되면서 민중의 또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또 운동적 지도자도 또 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양당 체제에 실제 파열구를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싸워도 실제 이게 누가 또 대신 이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중심의 진보대연합당 건설은 그 이 모든 진보 세력들이 기존의 어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포괄되지 않는 진보 세력들이 참여로 성사를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딱 안티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포저티브하게 약점을 채워가면서 성사시켜서 민중의 단결 욕망에 복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부르주아 양당 정치에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고 혐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 전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정권 퇴진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이 투쟁을 통해서 진보 세력의 확고한 지지자, 또 투쟁과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투쟁이 또 한국 사회 어떤 운동의 분열상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분열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정권 퇴진 투쟁의 당면 과제를 앞두고는 어떠한 정책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진보정당, 진보 세력들이라고 하면 이 과제 앞에서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정책 입장을 다 대중들 앞에 제출하고 여기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윤석열 투쟁의 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의 어떤 대북 선제 타격론, 그다음에 대북 뭐 주정론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나 동북아의 어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반면에 또 노동자 민중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면서도 반면에 친미 제국주의, 친일 또 제국주의 행보를 일삼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물론 간접적인 형태로 무기 지원했지만 무기 지원까지 얘기하면서 러시아랑 이렇게 적대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국제적인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경제 이익을 또 촉발시킨 뭐 이런 상황들 촉진시킨 그래서 진보 진영 이러한 어떤 참여한 정치적 정세 앞에서 진보 진영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해서 부각시키고 있고 또 진보 대연합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 차이라고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국회이나 이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저는 이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어떻다 하더라도 이북을 사회주의냐 뭐 3대 세력 어떻게 보더라도 북핵에 대한 입장은 저는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대북 적대 정책, 미국이 가진 어떤 그런 수없이 많은 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핵 독점 전략, 핵권 전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진보 진영이 그런 것도 자기 입장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정치 방치 반대한다는. 그건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게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의 입장 때문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보적 입장에 서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정치 방치를 반대한다. 이거는 저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그런 입장이라 보고 있고 사회진보연대와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회진보연대랑 실제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취해서 저도 대연대에서 많이 좀 어처구니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진보 진영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권퇴진 윤석열의 행보와 관련해서 정권퇴진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윤석열의 행보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퇴진 투쟁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정권퇴진 투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어떤 대외 문제에 있어서 사실 진보 진영의 입장이 아닌 것들도 오히려 올바르게 검증이 되고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 직접적인 그런 어떤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중국과 러시아 이것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거기도 제국주의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국주의 간 전쟁이다. 그러면 사실 양비론, 중립론 이런 거 취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진행되는 마찬가지 윤석열 정권의 그런 것들 무기 지원 그다음에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이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이 투쟁에서 사실 뭐 러시아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를 넘어서 이 투쟁이 역으로
서방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나 서방의 승리를 끝나고 하면 사실 이 한반도 동북아에 있어서도 조중로 동맹과 한미, 미일 동맹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미일 동맹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행보도 심각하게 위기에 빠지고 전쟁 위기도 아주 극심해지면서 우리의 어떤 진보 진영의 입지도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민중의 어떤 생존권이나 전쟁 위기도 극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상황 속에서는 원튼 원하지 않든 중립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미제나 이 서방 제국주의 이것들에서 우리가 아주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길어졌네. 얼마 정도 더 하면 되죠? 시간이 마무리해야지 이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권 퇴진 투쟁이 돌입했는데 지난번 한번 아주 이제 시작이긴 한데 집회에 참석해 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이크도 중간 배치도 안 되고 있고 그러저 걸어가는 것 같고 뭔가 이 과제에 비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실제 보면 정권 퇴진 투쟁을 하기로 했으면 민주노총을 투쟁 체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전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보면 지단 체계로 바꿨어요. 투쟁 체계에 되면 전투 조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과 집행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제 세력들을 이걸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데 통일시켜내고 민주노총을 그런 비상체제로 하면서 모든 실태투나 중식 집회하면서 모든 정권 퇴진 투쟁에 걸맞는 투쟁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어느 날부터 선봉대가 사라졌어요. 지역별로 단사별로 정권 퇴진 투쟁 선봉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또 퇴진 거점도 잡고 가장 중요한 거는 촛불행동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정리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 민주당 지지 얘기하는데 거기도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민주당도 아니고 진보당도 아닌 약간 중간적인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민주노총이 방침을 내려야 된다고 봐요. 아무도 안 와요. 민주노총 깃발 들고. 오히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래야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이 자기 하나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지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하는 건 가장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가드로 가서 적극적으로 또 민중들을 조직하면서 퇴진 투쟁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은 사실은 총선인 체제가 아니고 사실은 정권 퇴진 체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진보 세력들 모두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우리가 또 주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노동사건 이런 건 기본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일한 동맹의 해체나 그다음 평화협정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조중동의 어떤 해체나 여러 가지 빈곤 반대나 청년의 문제든 이런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문제를 용광로처럼 내걸면서 정권 퇴진과 결합시켜내고 이걸 전면에 세우면서 민중들이 치고 나가고 이것이 또 진보 진영의 공동의 요구로 추려지면서 이것이 총선의 공동의 요구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뭐 2023년은 격변의 해죠. 이 투쟁의 양상에 따라서 형사의 어떤 진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2013년 왜 2014년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의식적으로 2013년에 승부를 내야 된다는 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뭐 제대로 우리가 싸운다면 필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은 파시즘적이지만 독일의 파시즘은 중간 계급을 이렇게 전치하면서 아주 세련된 이걸로 민중들을 이렇게 심지어 사회주의적인 요구까지 아주 이렇게 내거는 척하면서 민중들을 끌어들였다가 하면 이 정권은 아주 무지하게 아주 공세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심지어는 박근혜 때보다 더 야당조차 적으로 돌리고 있고 자기 세력 내부도 적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좀만 투쟁을 하면 금방 내부가 열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투쟁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국제적으로는 올해 뭐 러우전의 그 결과가 이렇게 상당히 가시적으로 될 거고 미국이 여전히 강성하지만 미국도 여러 가지 몰려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대북 선제 타격 어쩌고 전쟁 공세를 미국과 함께 벌이고 있지만 이북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또 자력 갱생을 승리하면서 이들의 공세도 되게 제한적이고 오히려 역으로 또
이 본토가 공격 위협 당하면서 어떻게 이들도 상당히 이제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대내적 정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싸운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